자, 이어서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FOMC 끝났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발언까지 다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우리 시장에 바로 어떻게 될지 연결합니다. 자,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오늘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 주제는요. FOMC 결과 발표 이후에 롤러코스터 장세였다. 그야말로 이번 3월의 가장 핵심이 바로 FOMC가 되겠는데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분주했던 미국장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제가 그 시간에 깨어 있었었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수 자체가 상해 보합권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었는데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게 되고 상명서가 나오고 장은 오히려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0.9%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파월 연준의장이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분위기는 상당히 반전이 되면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낙폭이 상당히 많은 부분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 결과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25bp 인상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전도표도 공개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2023년도에 최종금리 관련돼서 예상치가 5.1%가 나오게 되면서 지난해 1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bp를 인상을 하게 되면서 현재 금리가 5%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최종 금리를 5.1% 정도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은 금리를 0.25%를 다시 한 번 더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점도표에 대한 내용만 보게 되면은 점이 찍힌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12월 달에 공개된 것보다는 약간 더 매파적으로 움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다도 상단에 찍힌 점들이 살짝씩 조금 더 많아졌던 부분이었었는데요. 그 부분 역시나 조금은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서 초반에는 은행권 리스크로 인해서 가계하고 기업의 신용 여건 등이 더욱더 어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올리는 것을 고려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은 상당 부분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다만 이제 이 기자회견 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올해의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투자 심리를 꺾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제 방향 자체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몇 번이나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좋지 못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 관련돼서는 사실상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만큼의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막판에 파월 연준의장의 이 기자회견에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없다. 이 정도만 나쁜 부분이었었는데 이것이 사실 그 이후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과 함께 어우러지게 나오게 되면서 당 중에 이제 낙폭이 더욱더 심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또 옐런 의장의 발언까지 겹치면서 살짝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은행권에 대한 이런 파산 우려들 아직까지 전 일단락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종목들이 또 밀리게 되면서 불안합니다. 종목들 어땠습니까? 네, 좋지 못했어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16% 정도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지방 은행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내용이 사실 이 예금 보험공사가 이 모든 예금을 보증해주는 방안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확인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원 의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서 연방 예금보험공사가 모든 예금을 보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부인을 하게 됩니다. 코멘트 자체를 보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고려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은행 경영진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지 이것 자체가 사실상 이 모든 예금을 보증해주는 방안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방은행들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가 더욱더 생길 수 있겠구나 라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여기에 파월 연준 의장이 사실상 금리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욱더 인상 혹은 올해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올 한 해 동안 지방은행들이 더욱더 주지 못하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은행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낙폭이 더욱더 많은 부분 커지게 되고요. 금융 섹터가 사실상 좋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섹터들 역시나 전반적으로 힘이 빠지게 되면서 좋지 못한 이런 흐름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행 중에 또 하나였던 이제 팩 웨스코프 뱅크 같은 경우에도 17%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대차대주표로 공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안정을 찾았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자본 증액을 이제 우리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함께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자들은 이 예금의 20%가 감소한 것에 보다 더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서 역시 지방은행들 조치 못하구나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지방은행뿐만 아니라 대형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골드만삭스가 1%, JP모건이 2.5%, 그리고 찰스 수작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조금 더 하락폭이 큰 5% 넘게 하락이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월가에서는 관련돼서 의견은 상당히 분분하기는 한데 긍정적인 의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웨스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은행들 중에서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이 상당히 매력적인 은행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기업으로 픽을 한 것이 PNC 파이낸셜 서비스랑 US 뱅코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제시가 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기대 수익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한 한국인의 매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 역시나 이러한 부분에 기회를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리스크 관리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더욱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조심해보고요. 자, 이렇게 은행 쪽에서 많이 흔들리는 동안 다시 한번 또 선방을 했다고 할까요? 대형 기술주들은 나쁘지 않았던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기술주들 1% 남짓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이 진행되기 전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대부분 다 빨간불을 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빅테크를 중심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월가에서도 계속적으로 2023년도 하반기 그리고 24년도에 걸쳐서 미국 증시에서는 IT 매각기비 제시하는 혁신과 성장 잠재력이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주가는 더욱더 탄탄하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러한 의견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만큼 빅테크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반도체 섹터가 사실 제일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장이 밀리게 되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이 특히나 AMD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에는 한 4%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이 AI 관련돼서 포커싱이 맞춰졌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TC 이제 2023을 전날 이제 하게 되면서 거기에 관련돼서 월가에서 이제 평가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대부분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제품 포트폴리오가 총 유효 시장으로 확대 연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엔비디아가 반도체 관련된 이제 회사였다면 이제부터는 IT 서비스 관련된 회사라고 이제 변모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지금 AI 관련돼서 엔비디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어제도 보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전 CEO죠. 이제는 전 CEO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AI 관련돼서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AI 관련된 주가 오늘 증시에 대한 조정으로 인해서 눌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3월 28일 날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이제 먼저 CT가 프리뷰 자료의 느낌으로 이제 보고서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역시나 1분기 실적 관련돼서는 컨센서스가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황 관련돼서도 제공 과잉 문제가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좋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업황만 놓고 보게 됐을 때는 메모리 시장이 거의 저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만약 1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메모리 업황 관련돼서에 대한 반전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은 국내에 있어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유의미한 이 턴어라운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도체 업황 관련된 종목들에 접근을 하게 될 때는 순수 메모리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종목들보다는 이제 반도체 플러스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이 혼합된 종목들이 훨씬 더 주가의 퍼포먼스가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서 계속 접근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현상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금값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규장에서는 한 0.4% 정도만 상승이 나왔었는데 정규장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연준이 사실상 이번 긴축기에 거의 막바지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신호 자체가 금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윌드 골드 카운슬에서는 최근 금 시장의 움직임은 금리 인상 속도와 정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금 가격 관련돼서 목표가 2,500불 정도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 고점이 2,075불이라는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 만약 상단이 이제 돌파가 됐을 때는 그만큼 더욱더 투자적인 수요라든지 투기적인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서 금 가격에 대한 랠리가 더욱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요 근래 계속적으로 은행 관련된 리스크도 잠재워지지 않고 있는 만큼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략 정리가 다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입니다. 자, IT센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IT센 왜 연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금 때문에 갖고 왔어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엘컴텍 말씀드렸잖아요. 이 엘컴텍의 만약 이 변동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신 분이라면 IT센도 금 관련돼서 사업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움직임은 아직 바닥권이고 움직인 것이 없다. 라는 점에서 일단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T센 같은 경우에는 18년도 한국금고에서 3M의 지분을 67.2%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금 거래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도에 35만 톤의 금거래 유통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 금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오게 되면 2023년도에는 그보다 더욱더 많은 부분의 금거래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에 대한 수입 자체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본업 자체를 보게 되면은 클라우드 구축이라든지 시스템 인프라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탄탄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2022년도에 영업이익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은 이러한 기업들이 더욱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관련돼서는 이
AI 사업에 관련돼서 좌회적 콘택 시스템이 이 베스트 데이터의 국내 독점 총판하고 이 아시아 총판권을 획득을 하게 되면서 AI 학습에 대한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를 더욱더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TO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이 17일 날 하나증권과 IT센이 STO 사업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요 근래에 보게 되면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사실상 STO 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것이다라고 많은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STO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런 수혜도 IT센이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모든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IT센이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을 때 먼저 선취를 하는 거는 좋은 이 자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IT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사실 한 번 정도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5,000원 부분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저는 뭐 그보다 이상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한 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IT센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